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강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민기는 더 이상 대답할 힘도 없다는 듯이 대꾸조차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강진아와 서민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아는 어느새 심해진 한기와 함께 서민기의 집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한다는 명분 아래 식탁에 나갔지만 그 자리는 늘 그렇듯 온전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민기 씨, 오늘 회사 안 가? 힘없이 묻는 강진아의 말에 서민기는 핀잔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근데 진아 너는 뭐 할 건데? 그의 말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정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민기와의 이런 날들이 벌써 언제부터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때 강진아가 우리 인생 최고 파트너라고 자부했던 그 남자는 이제는 그녀를 쳐다보는 눈빛조차 무심했습니다. 식탁 한편에서 정주리는 따로 밥을 먹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를 힐끔거리기만 할 뿐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정주리의 그 무뚝뚝하고 차가운 태도는 자칫하면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번져갔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강진아의 감정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곧 서민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출근한다. 집 정리는 네가 알아서 해. 짧고 냉랭한 한마디가 강진아의 마음을 세차게 긁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꼴 당하고 있어야 돼? 무심코 뱉은 그녀의 중얼거림에도 서민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도 없이 문이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강진아는 마치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잔뜩 엉켜버린 머리를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2번 버림받은 느낌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욕심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또 한 번은 서민기의 무관심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정주리는 그저 강진아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말 걸지 마. 정주리가 내뱉는 차가운 말이 쓸쓸한 공기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강진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찰나 정주리가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갈 데 없으면 집안일이나 좀 해. 강진아는 입술을 앙다물고 돌아섰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감정의 파편이 더는 돌아갈 곳도 없이 붕 떠 있었습니다. 좋아, 다 부숴버릴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찬 서약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공허한 집에서 강진아는 자신을 쏟아낼 유일한 방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강진아는 기자와 마주 앉아 얇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디자인 유출 지시는 황 회장의 의도였다라는 내용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는 봉투를 살짝 들춰보다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나겠는데요? 강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팩트만 적어놨어요.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으니까. 곧이어 폭로 기사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이스 패션 황 회장, 부정 경쟁 지시 의혹, 서 팀장, 폭로 내용과 어떤 연관? 그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온라인을 빠르게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이스 패션 불매하자 며 분노를 터뜨렸고 조회수는 폭주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끝부분에 작게 언급된 제보자 강진아 또한 디자인 조작 과정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내용이 뒤따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이 폭로 자체가 공범 아니냐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강진아에게도 예상치 못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강진아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시도해 보려 해도 여기저기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서민기랑 황 회장이 시킨 일이었어. 강진아는 여러 곳에 항변해봤지만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야 폭로했느냐, 본인도 살기 위해 남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강진아가 다른 이들을 엮으려다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황 회장과 서민기는 회사 이미지를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취급을 받았고 강진아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 무슨 양심 선언이냐? 다 같은 적폐들 아니냐는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한편 회사 바깥에서는 제이스 패션 제품들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고 주요 협력사들조차 거래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곧 회사 내부에서도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선 직원들은 이대로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며 소문에 노심초사했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슨 꿍꿍이지? 라는 뒤숭숭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강진아 역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털어놓은 게 맞긴 맞는 거야? 기사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힐 줄 알았지만 황 회장과 서민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자신 역시 비난이라는 화 왜 이래 여기도 내 편 하나도 없네. 혼잣말을 삼킨 강진아는 더욱 거세지는 불길 속에서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로 기사가 불을 붙인 이후로 제이스 패션은 매일 위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황 회장은 회장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서류 더미를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단을 어떻게 수습할 거야? 황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서민기는 회색빛 낯으로 서류를 뒤적였지만 번번이 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사과문부터 내보는 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지만 황 회장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사과문 내면 끝나? 손해배상은? 주주항의는? 불매운동은? 다 어떻게 막을 건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에 공기마저 떨렸습니다. 이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던 맹공이는 문득 구단수를 찾아갔습니다. 늘 결단력 있던 구단수조차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맹공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수야 할머니도 서 팀장님도 잘못하긴 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너무 날카롭게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맹공이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구단수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든 내 할머니인 건 변함없어. 구단수는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회사는 무너져가고 할머니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말을 잇자 맹공이는 그의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복잡하다고 도망치지 말고 할머니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다만 천류는 쉽게 끊는 거 아니니까. 그 말에 구단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어떻게 가족을 등지겠어. 그래도 쉽진 않다. 그러면서도 그의 뺨에 스치는 맹공이의 온기를 느끼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기는 황 회장과의 회의 후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 후폭풍으로 인해 이미지 추락은 심각해졌고 이사회 의장도 그의 직무 정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야심차게 달려온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강진아의 폭로가 더 원망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맹공이 말대로 가족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순 없지. 구단수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맹공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단수야. 함께 힘내보자. 밖에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회사를 포위한 듯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들의 정면 돌파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황 회장은 사무실 한가운데서 아찔하게 비틀거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책상 위에는 흔들리는 서류철과 쓰다만 펜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고 날아든 폭로 기사에는 굵은 붉은 줄로 밑줄 그어진 문장들이 선명했습니다. 제이스 패션의 뿌리 깊은 부조리 회장 황 회장이 주도했다. 그 문장들이 시야에 밟힐 때마다 황 회장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구단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러자 황 회장은 분노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괜찮아 보이냐? 이 지경인데. 구단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회사 살리겠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황 회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설프게 기자회견이나 하다 또 뒤통수 맞을까 두렵다.
하지만 구단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수습하고 주주들도 설득해 볼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도 그래. 자꾸 할머니네, 가족이네 하지만 날 구렁텅이에 빠뜨린 건 누구야? 구단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전 할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공희도 할머니도 제가 둘 다 지킬 겁니다. 황 회장은 그 말을 듣고도 눈살만 더욱 찌푸렸습니다. 네가 혼자 뭐를 지키겠단 거냐? 그 말투는 독설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그때처럼 손자마저 잃을까봐, 회사가 무너지고 원수들에게 공격당할까봐 숨기고 있는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 앞에서 허리를 살짝 굽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한 건 바로잡더라도 서로 마음까지 버리진 말아요. 전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황 회장은 마지막까지 눈길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맘대로 해봐. 실패하면 진짜 끝장이야. 사무실을 나서는 구단수는 길게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꼭 해낼 거야.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황 회장은 홀로 남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혜준이처럼 떠나면 안 돼. 강진아는 자그마한 작업실 구석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황 회장에 대한 폭로 기사 후속 보도들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야. 난 여기서 멈출 수 없어. 화가 북받친 강진아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황 회장과 서민기에게 더 큰 폭탄을 투하하고자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서민기가 강진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만둬. 더 이상 기사 흘리지 마. 그는 다급하게 설득하려 했지만 강진아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너도 그랬잖아. 그만하자고. 결혼하겠다고 나 떼어내더니 이젠 애 데리고 잘 살겠다고. 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서민기가 진심을 담아 털어놨습니다.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도 끝이야. 그러자 강진아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이미 끝장 봤어. 나 이제 망가질 만큼 망가졌어.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녀의 손에는 황 회장 정신 이상설과 서민기 비자금 유용 의혹에 관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그것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이딴 문서 어디서 난 거야? 이러다 진짜 다 끝나. 강진아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끝장? 누가 누구를 끝장냈는데? 난 그냥 너희랑 나랑 똑같은 조건 만들어주는 중이야. 결국 서민기는 설득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그녀 앞을 떠났습니다. 제발 좀 적당히 하자. 한마디 남겼지만 강진아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적당히가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빈방에 남은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새로운 기자에게 좀 더 자극적인 떡밥을 던질 심산이었습니다. 황 회장도 나라 끝에서 날 찾게 될 거야. 강진아는 울듯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애틋하고 소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서늘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지난 선택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남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저녁 서민기는 사무실에서 술을 몰래 마셨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머릿속에는 맹공이의 얼굴이 스쳤지만 곧 강진아의 음성이 파고들며 그를 옥죄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끝장낼 건가? 서민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황 회장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집 바깥에는 제이스 패션 퇴진 운동을 외치는 시위대가 몰려 있었습니다. 서덕수가 부축하려 하자 황 회장은 손을 뿌리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니? 서덕수는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회복이 우선이십니다. 그러나 황 회장은 눈을 치켜뜨며 외쳤습니다. 내가 이 꼴 당하자고 회장 자리 지킨 줄 아니? 한편 회사 내외에서도 황 회장과 서민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수주 계약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내부 주주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긴급 이사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서덕수가 보고하자 황 회장은 이를 악물고 노려보았습니다. 이 인간들 봐라. 내가 쌓아온 공이 얼만데 그걸 벌써 잊었어. 서민기에게는 더욱 날 선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서민기에게는 과거 꿈꿨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디자인 유출의 공범, 비자금 의혹 등의 불명의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대놓고 노려보는 시선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회장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젠 전부 서민기 욕만 해요. 어느 임원이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서민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무실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황 회장과 서민기의 관계도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황 회장이 전화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사 수습도 못해? 서민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나름 노력은. 하지만 황 회장은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네 노력 같은 건 필요 없어. 하나도 쓸모없어. 바깥은 시끄럽고 안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는 고립무원의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할 방법 없겠니? 황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서덕수는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거물 투자자들도 등을 돌릴 분위기입니다. 황 회장은 노트북 화면에 뜬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보고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황 회장, 불법 로비 의혹. 그녀는 정신을 잃을 듯하며 다급히 서덕수를 불렀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하지만 이제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몰려와 그녀에게 남은 힘마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집에서 구루미를 재우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마치 혼돈이 뒤엉킨 도시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단수야, 우리 회사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 맹공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리자 뒤에서 구단수가 나타나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도 가족도 다 파탄 직전이잖아.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맹공이는 구루미가 조용히 잠든 모습을 가리키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수야, 할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 아무리 화나고 상처받아도 우리 같은 피잖아.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구단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넌 참 단순 명료하면서도 깊어, 공이야. 우리 아기 좀 봐. 구루미는 무슨 죄가 있겠어. 할머니도 언젠가는 이 아이 눈 보면서 후회하실 거야. 맹공이는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수야, 가족이든 회장이든 너무 미워하지만 말고 진심 보여줘봐. 그러면 무슨 길이든 하나쯤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두 눈이 구단수를 향해 애틋하게 빛났습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복수하듯이 대하는 건 나도 힘들어. 할머니 사랑했고 지금도 나 키워주신 분이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회사와 황 회장, 서민기, 강진아까지 얽힌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구단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가면 진짜 다 망가져. 뭐라도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맹공이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단순히가 살려봐. 그러면 사람들도 다 널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러자 구단수는 결심하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가 구해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구단수의 머릿속에는 각종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투자자 설득, 기자회견 다시 준비하고 진아가 가진 폭로 자료도 어떻게든 해제하고. 하나하나 생각하자니 난관이 많았지만 옆에서 맹공이가 힘이 되어 주리라 믿었습니다. 공이야, 나 절대 포기 안 해. 그건 네가 가르쳐준 거잖아. 맹공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수야, 넌 할 수 있어. 난 믿어. 서민기는 이사회에서 해임되듯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폭로 기사 이후 주주들은 서민기가 대표 가족이라는 이유만 믿고 회사에 눌러 앉았는데 결국 사태 키운 거 아니냐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서민기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정주리는 날 선 목소리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어쩜 이렇게까지 하니?
공의까지 내쫓더니 네가 다 말아먹은 거 알아? 서민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변명했습니다. 저도 억울해요. 진아가 저렇게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정주리는 포효하듯 외쳤습니다. 네 탓이 제일 커. 공이 안 버렸으면 회사가 이렇게까지 뒤집혔겠어? 서민기는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땐 어머니도 공이 무시했잖아요. 그러자 정주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내가 그랬어도 네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처리했어야지. 그때 강진아가 2층에서 내려와 싸늘하게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와, 진짜 볼만하네.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어? 두 분이 우리 집 이 모양 만든 장본인 아니야? 정주리는 격분한 듯 말로 몰아세웠습니다. 저 싸가지 왜 남의 집에서 큰 소리야? 서민기는 양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그만 좀 해요, 제발. 그러나 이미 집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정주리는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너 정말 내 아들이 맞긴 맞아? 한심해. 서민기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맞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지금까지 뭐 해주신 게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휘감고 한참 흐른 뒤 강진아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둘이 이래놓고 누구 탓할 건데? 난 이제 이 집도 회사도 관심 없어. 그냥 망하는 꼴이나 볼래. 그녀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주리와 서민기는 마주본 채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공의를 그렇게 버렸던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냐? 정주리가 씁쓸히 말하자 서민기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회사는 더 이상 지킬 방법이 없어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거실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비단 회사에서의 지위나 평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마저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구단수는 회사 로비에 가득 찬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천장 조명이 번쩍이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마이크를 쥔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스 패션 상무 구단수입니다. 곧바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폭로 기사 이후 회장님의 부정 의혹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서민기 전 팀장도 관련되어 있나요? 구단수는 숨을 죽이며 메모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 회장님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환호와 탄성 섞인 반응이 터져나왔고 구단수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분 또한 오랜 증오와 오해 속에서 고통받아왔습니다. 그 순간 황 회장이 등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거의 사라진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술렁이며 마이크와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만든 건 저도 어렵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제 불찰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저는 맹경태 형사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 부정적 수단을 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구단수는 할머니 옆을 지키듯 섰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는 여러 복잡한 사연이 있었고 회장님이 디자인 유출을 지시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구단수가 그 책임을 지고 나아갈 겁니다. 기자들은 연이어 질문을 던졌지만 구단수는 겸손히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황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긴 세월 동안 잘못을 숨기려 했지만 이렇게 결말이 났군요.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이 번졌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이 주저앉을 듯한 몸을 부드럽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전부 바로잡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최대한 보상하고 잃어버린 신뢰도 다시 쌓겠습니다. 회견 마지막에 구단수는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순간 황 회장의 눈 한편에서 오래 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구단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조작 기사와 사적 폭로의 여파는 회사 안팎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간 거짓말을 뿌린 제보자가 강진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서민기 역시 그에 협력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적 소송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진아는 허겁지겁 변호사를 구하려 했지만 이제 그녀 주변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형량 꽤 나올 수도 있대. 강진아는 혼잣말을 흘리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민기 역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서민기 씨는 임원 징계 대상이래. 라는 말이 회의실에서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찾아 헤맸지만 주주들, 경영진, 그리고 여론까지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정주리는 동창 모임조차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지인들로부터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주리가 한탄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결국 가족 내에서도 정주리를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집 안에서도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주리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2층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 서민기는 회사에 불려간 뒤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만 보면 나도 참 우습게 됐지. 잘난 척하던 내가 결국 모두한테 버림받았네. 정주리는 마른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민기가 집에 돌아오자 강진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 여기 떠날 거야. 더는 붙어있을 이유도 없고. 서민기는 따지고 싶었지만 강진아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쫓겨나는 처지였습니다. 네가 이런 꼴 만든 거 알지? 강진아가 마지막으로 비웃듯 내뱉자 서민기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도 없네. 이리하여 강진아, 서민기, 정주리는 서로를 탓하는 감정만 남긴 채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회사의 설 자리도 집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각자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 함께 파멸을 시도했지만 정작 자초한 것은 스스로의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건 서로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확인하는 그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온몸에 힘이 빠진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 기대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조용히 다가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내밀었지만 황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드리 손에 잡힌 상처를 보고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손 공장에서 일하던 흔적이냐? 황 회장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공격적인 말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연민이 엿보였습니다. 오드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 살았어요. 단수를 건사하느라 한때는 뭐든 해야 했죠. 황 회장은 애써 눈을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준이 죽던 날 난 너를 용서 못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심정도 조금은 알겠더라. 그러자 오드리는 깊은 호흡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젠 조금 알겠어요. 우릴 갈라놓았던 건 복수심과 오해였겠죠. 그러다 황 회장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아들 내가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드리는 울음을 삼키는 듯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도 고통 많으셨겠죠. 저도 혜준 씨를 잃은 후 단수를 데리고 숨어 살아야 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우린 서로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씻기지 않던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구단수와 맹공이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구단수는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진심으로 얘기 나누셨다면서요. 맹공이도 아기를 안고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황 회장의 얼굴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단수랑 결혼하겠다며. 네, 회장님. 단수랑 결혼하고 싶어요. 황 회장은 눈을 꼭 감았다가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단수 잘 부탁한다. 그 순간 오드리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라던 화해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맹공이는 미소를 머금은 채 황 회장 앞에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구단수 역시 그 손을 잡으며 예를 다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더 잘할게요. 황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더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단수야, 제발 잘 살아라. 오랜 갈등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드리와 황 회장은 더 이상의 복수 대신 이해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단수와 맹공이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서며 긴 세월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